네, 이번 머신러닝 딥러닝 응용 3강에서는 영화 리뷰에 대한 긍정 부정 추정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다양한 환경 구축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이렇게 입력 이미지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클래스를 트레이닝 하도록 되었었고요. 그 모델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쉐어러블 링크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러한 IDE 통합 개발 환경에서 HTML과 CSS를 추정함으로써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었죠. 이 웹캠 촬영이 아니라 이미지 업로드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문가분들이 올려놓으신 코드펜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드를 가져다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파이썬 애니웨어라는 곳을 이용할 겁니다. 여기는 무료 웹 공간인데요. 그룹 IDE와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고 있는 1차 예제는 다음과 같아요. 영화 리뷰를 타이핑할 겁니다. 어디에 타이핑하냐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이 웹페이지에다가 이런 빈칸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곳에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화는 어땠다 라고요. 우선은 영어 모델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적어 볼게요. 그리고 그 영화 리뷰에 대해서 다 적은 다음에 리뷰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을 활성화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이걸 누를 수 있게 되겠죠. 누르고 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이 다른 웹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prediction, 예측이라고 하면서 이 영화 리뷰는 무엇입니다 라고 되어 것입니다. 이때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 확률 땡땡 하고서 이 콜론 뒤에 숫자를 출력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를 적은 사람이 자신이 적은 것이 긍정인가 부정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추정하게 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영화 리뷰를 보기 위한 웹페이지 구조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께 드린 약속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폴더 4개와 파일 3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폴더 중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예상하실 수 있듯이 웹페이지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리뷰 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문서의 폼인데 어떤 문서냐? 리뷰하는 문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result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웹페이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HTML, CSS 강의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게 static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style.css라고 기억하시죠? 이 HTML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 스타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style.css라고 하는 파일이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또 기능이 발생될 때마다 그 원리들을 설명드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실제로 폴더가 열려 있고 오른쪽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열어서 본 그 폴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점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무엇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4개 파일 중에서 리뷰 폼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안에 사실 네모칸이 있어서 쓰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직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HTML 내부 문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버튼 눌러봐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페이지가 없다고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그 결과가 잘 들어갔을 때 나올 그 결과 result HTML입니다. 그래서 prediction이 나오게 되고 옆에 확률에 대하여 probability로 퍼센티지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이 다음과 같이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의 HTML이 이제 우리의 최종 출력 결과물이 되는 거죠. 여기가 영어로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면은 일정 길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도 우리가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맞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이썬 툴 도구의 이해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나콘다라고 하는 파이썬 환경을 처음 만들게 되면은 그런 프롬프트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둘 다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 왼쪽의 검은 화면은 쉘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겉껍질에 해당하고요.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어진 쉘이 있는데 이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가상 환경의 이름 혹은 베이스라는 이름의 현재 개발 환경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 IPY 커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IPY 커널이 특정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피터 서버에서 노트북에 기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IPY 커널이 필수라고 합니다. 본래는 IPython, IPython이라고 하는 노트북이 존재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쳐가면서 라이브로 그렇게 그 컴퓨터와 대화를 해가다 보면은 다양한 코드를 기록해 놓는다거나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에디터 역할도 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반응도 보기 위한 하나의 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원래 IPython용이라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IPython 노트북이라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노트북 기능에 다른 언어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확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파이썬이란 이름을 써버리면 다른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주피터 서버라고 하여 사실 우리 컴퓨터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피터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파이썬 가상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R, Go, 루비 등의 다양한 언어로 구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가상 환경과 브라우저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IPY 커널이라는 것이죠. 자, 브라우저에서 New를 통해 가상 환경에 접속하려면은 이 커널을 등록해주는 작업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 작업을 먼저 지금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브라우저에서 이 노트북이라는 툴을 통해 주피터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브라우저의 노트북은 그 안에 이러한 명령어들을 쭉 기재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 요거를 실행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요것도 하나의 쉘이 되겠죠. 요 쉘을 수행시켜 주면은 바로 요 아래에 그 반응도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요 진행바가 보여지도록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시키고자 한 대상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바 형태로 표현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모델이 어디까지 훈련하였는지 그리고 이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결과를 바로 눈으로 확인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콜랩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학습도 해보고 실제 예제를 구동시켜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